큐. 왜 그럴까? 이거 잠깐 스탑. 또 뭐가 궁금한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주식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너무 상한가라서 내려갈 때가 됐다.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그 급등락을 거예요. 소위. 그래서 사업 보고서 발표 때문인지 아니면 뭐 월 초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주식에 대해서 유행이 다 식어가지고 과도하게 이제 많이 올랐던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지 원래 이 자리였던 건지 그래서 돌아오는 이제 2021년에 2020년에 상한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2월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세계 정세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가는 이미 지금 사상 초유의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또 개별 주식들마다 전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더 사도 되느냐 이런 말들도 있었죠. 또 그 다음에 국제 정세가 이제 정권이 또 바뀌면서 우리가 미국의 주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실제 어땠냐면 나스닥이 계속 빠졌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아마 떡PD도 지금 우리가 똑똑한 이 들었던 펀드가 실적이 나빠지고 있을 겁니다. 네. 아 그래 that's okay. 그거는 우리가 조금씩 넣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될 거냐. 이게 전초가 하나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아마 최근 3월 초 뭐 2월 말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 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 주식 소식을 들었죠. 미국 국채 금리가 국채금리 미국 국채 금리 발음이 이상하네. 10년물 국채기 계속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안전적인 성향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꾸로 그건 또 뭘 말하냐면 이거 우리 돈 빌렸는 게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냐는 것을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됐었는데 다 백신이 나오면서 앞으로 향후 점점 사회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걸 예측하게 됐죠. 그러면 뭐냐면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고 봐지는 거죠.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원자재나 기타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고 그거와 아울러서 또 뭐가 됐냐면 유가도 계속 오르는 증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기준금리는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 2021년도는 계속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어떤 증세가 일어날까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현물로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건이라든지 물건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국제금리가 올랐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원자재 값이 폭등을 했어요. 작년 12월, 1월, 2월 달까지 6%, 7%, 8%씩 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도 팔리지 않던 석유 값이 WTI 석유가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물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고 갑자기 실물 경기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원자재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원자재를 사놓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차라리 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원자재를 사놓는 게 훨씬 낫다는 말이 도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기를 불안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재력가들은 발빠르게 주식장에서 돈을 빼겠죠. 빼서 어디로 가죠? 그런 돈을 자기들은 언제 빼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연준에서는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준금리 올리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도 그 당시에 국채금리가 그 정도로 올라가다 1.53%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안전자산에 사람들이 나 편하게 안전자산을 갈래 불안해 라고 심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2, 3주가 완전 떡락을 하고 난리를 쳤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급등락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런 인플레 조짐 때문에 그랬어요. 인플레 조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올 수 있겠죠. 자, 언젠가는 인플레는 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실물 경기가 돌아오면서 이 많은 돈이 어떻게 돼? 빚으로 오잖아요. 빚으로 오면 계속 기준금리를 제로로 해서 넣을 수 있을까요? 이 많은 빚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anyway 2022년에 올지도 모르지만 인플레이션은 온단 말이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불안하죠. 사람이. 그래서 이게 순간 불안하니까 몇 주가 완전히 막 등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사실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를 때 하나 열심히 본 게 하나 뭐였냐면 미국에서 3차 경기 부양책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풀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그죠? 그 돈이 풀릴 시기하고 분명히 좀 겹쳐서 좀 차이가 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상한 대로 그 금리가 풀리고 그 3차가 풀리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덕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불안함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확실하게 그냥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보여질 거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게 지금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 죽어 있었을 때 시대하고 똑같이 주가의 흐름이 갈 것이라는 예상은 좀 힘들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제가 잘 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왜 잘 짜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거는 안전자산에, 어떤 것은 또 공격형으로 주식에, 또 어떤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말도 안 되게 왜 주식하면 20%씩 30%씩 버는 사람이 왜 제가 1.5%짜리 예금을 들어놓고 왜 들어놨을까요? 그것도 내가 들어놓는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옳다 안 옳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약간 좀 겜밤은 굉장히 좀 안정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펀드도 가입하라, 그 다음에 예금도 하라, 뭐 다양한 걸 얘기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거든요. 작은 돈도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쪼개갖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